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캐나다 이민 준비 계획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민 전문 회사와 1차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뭐 지금 따로 뭐 계획은 있는 건 아니고요. 우연찮게 1차 전화 인터뷰를 해서 그 관련 내용을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요즘 나라가 어수선해서 그런지 뭐 그런 트렌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주변에서 이민을 많이 가요. 특히 최근에 와가지고 이민을 많이 가는 걸 보고 주변에 뭐 선배들, 후배들, 뭐 동기들 심심치 않게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뭐 주변에서 아마 좀 이민 가시는 분들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 제 군대 동기 한 명이 그 이민을 갔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된 것 같은데 가족 동반 이민을 갔습니다. 예. 거기 가서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이제 칼리지죠. 전문대학교. 거기에서 이제 자격증 따고 이제 졸업하려고 이제 학교 다니고, 아이는 이제 학교 가고, 그리고 제 동기는 워크 퍼밋. 그러니까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서 일자리를 구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어,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뭐 중견기업, 아마 여러분들 다 얘기하면 아는 그런 기업에 다니다가 큰 결심하고, 예, 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저런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그랬는 것 같은데, 그 대한민국에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40 넘으면은 뭐 크게 뭐 할 것이 없어요. 뭐 뿌리를 잘 내리고 한 분야에 열심히 했다면은 뭐 그런 게 뭐 자리가 많고 뭐 그러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면은 정말로 힘들 것 같아요. 예, 제가 봐도 저도 이제 40 이제 초반인데 상당히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이민 준비 계획 관련해 가지고 저도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봤고, 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 동기가 지금 지나면은 이제 좀 어렵다. 40대 뭐 중반 후반 되고 그러면요 이제 더 어렵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기심 반, 그리고 과연 행여나 제가 또 캐나다 또 이민 가고 그쪽에 또 살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직장을 구하고 또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가진 않고요. 직접 가진 않고 뭐 1차적으로 전화 상담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기를 상담해주고 이제 보냈던 이제 그 분하고 같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하고자 하려고 이 자리를 좀 마련한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이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저 혼자만 가면 안 될까요? 예, 가족 놔두고, 예, 뭐 부인하고 아이 놔두고 가면 안 되겠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예. 영주권은 가족이 모두 신청하는 게 좋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영주권 혼자 신청하려고 그러면 이혼하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질문에 대한 답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왜 이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고, 일단은 영주권은 가족이 모두 신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가지가 보통 있거든요. 잡 오퍼. 잡 오퍼가 뭐냐면은 그 캐나다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잡을 주는 거죠. 와라. 잡을 이제 해줄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지금 제 동기 케이스처럼 이제 칼리지,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칼리지 졸업하고 이제 뭐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는 경우, 남편분은 이제 제 동기죠. 워킹 퍼밋,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어떤 일이라도 하겠죠. 뭐 경력을 맞춰서 일을 하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자격증이 있다거나 뭐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거고,
이제 그러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제 부인 되시는 분도 거기서 졸업하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간 거예요. 큰 결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잡오퍼 받는 경우하고 이제 칼리지 졸업하고 이제 영주권 그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훨씬 더 이제 수월한 거죠. 남편은 일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일정 기간 되면은 영주권 신청하면서 이제 부인도 같이 이제 그런 게 플러스 돼 가지고 뭐 심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물어봤던 게 한국에서 받은 학위나 자격증이 쓸모가 있냐. 그래서 되게 좀 심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국에서 학교 다닌 거, 뭐 경력 그런 게 뭐 자격증, 뭐 자격증도 여러 가지 땄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쓸모가 있냐고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제 거기 가서 다시 해야 된다고. 뭐 조금 뭐 도움은 되겠죠. 뭐 이런 게 한국에서 뭐 하고 뭐 한국에서 인정해 주는 거지만 뭐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거는 뭐 어필은 할 수 있겠지만 쓸모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잡 오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듣는다고 그럽니다. 들어가지고 그 비용이 필요한가 봐요. 예, 그 잡오퍼 하고서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수속 비용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이 6천에서 8천만 원 필요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돈이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 물어봤어요. 일단 전화로 상담하는 거고 저도 사실 그냥 초도 이제 상담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그런 게 있구나. 그 정도로 그렇게 하고, 나중에 디테일하게 혹시 물어보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리지 학비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학이죠. 칼리지가, 2년 3천만 원. 그 캐나다 달러로 해가지고 3만 불. 거기다가 뭐 생활비, 교육비, 뭐 집세, 뭐 차 렌탈, 아니면 차를 사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다 합치면 아마 그래도 한 2년 정도 해가지고 한 1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 한 명이 빨리 취업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예, 한 명이 바로 취업한다는 예, 그런 가정하에 그 정도는 될 것 같고, 그래도 여윳돈으로 한 2억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유 있고 마음 편하게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에 집중하고 뭐 그리고서 이제 준비한 다음에 직장을 갖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여유가 뭐 있는 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캐나다 가기 전에 막 잡 오퍼서부터 해가지고 기타 뭐 직장서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빨리 좀 거기서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빨리 찾는 게 좋다.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예금이 조금 없어도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수익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걸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좀 생각하고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뼈 묻을 각오하고 가는 것이 좋다.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여기서 내가 진짜 뿌리 내리겠다. 요즘 뭐 캐나다도 그렇고 뭐 다른 데서 역이민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으로 다시 와가지고 적응도 못하고 거기서 이제 할 거 없고 막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어디 가든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어떻게 일단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고 진짜 빠릿빠릿하고 정말 내가 여기서 진짜 뼈를 묻겠다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서 예, 뭐 저의 일생도 중요하지만은 가족 일생도 그리고 이제 특히 아이들 교육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진짜 긴장 바짝 하고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부분, 어떤 기술이 있는가, 이제 경력,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보일러 관련 자격증을 땄어요. 에너지 관리 기능사라고. 사실 어렵게 땄는데 제가 손재주가 없거든요. 손재주가 진짜 없어요. 이거 막 전등 하나 다는 것도 좀 어렵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막 보일러 이렇게 막 파이프 막 자르고 막 그거 저기 조립하고 막 이렇게 그 동관 용접하고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떨어졌어요. 실기에서 좀 허탈하더라고요. 예, 그 물이 잠깐 살짝 새가지고 두 번째 제가 붙었는데
참 제가 그렇습니다. 손재주가 별로 없어요. 근데 결국엔 땄어요. 이제 그런 것도 도움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예, 인정이 안 된다. 도움은 되겠죠. 예, 도움은 되는데 내가 이런 거 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좀 재능이 있다. 이제 그런 걸 어필할 수도 있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예, 한국에서는 인정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캐나다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부분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영어 및 어학 문제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 문화를 이해하는 거. 캐나다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뱅킹 어카운트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계좌 만들고 뭐 우편 쓰고 뭐 집 렌탈 하는 거, 뭐 차 사는 거, 그리고 애 학교 보내는 거,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응급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위료보험, 뭐 건강보험, 보험, 뭐 기타 여러 가지. 우리나라랑 이 정서가 다르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이제 그런 거를 이해를 하고서 그런 거를 미리 알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거를 미리 알고 가면은 그래도 이게 적응 기간이 단축이 되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허허 시리시리죠. 예. 허시를 이제 잘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뭐 어려운 얘기를 제가 썼는데, 허허 실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자기가 잘 준비해 가지고 이제 갈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준비해서 가야 된다. 예. 그런 부분을 이민자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방송에서 뭐 이런 저런 거를 봤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데도 이게 적응하는데 힘들고, 서울에서 뭐 제주도 가서 사는 것도 이게 남의 나라 와서 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되는데, 하물며 다른 나라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정착하고 사는 건데 철저히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한번 그냥 여행 가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 막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된다. 캐나다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인이 그 인식은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스마트하고 클레버하고, 그리고 이제 뭐 책임감 강하고, 이제 그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존에 가 있던 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이제 닦아놓은 거죠. 이렇게 앞을 닦아놓고 그랬지만은, 이제 그런 뭐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뭐 한번 해볼까? 그냥 뭐 한국에서도 할 거 없는데 그냥 그 나라 가서 한번 좀 해볼까? 그럼 그 나라도 치열할 거죠. 이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인력이 필요한데 인구는 적고, 그거 아시죠? 제가 좀 잠깐 모르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미국은요, 인구가 1억 3천만 명인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죠. 제가 정확히 인구는 모르겠는데 1억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는 그 인구에 비해서 땅덩이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이 돼 있고, 그래서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이게 내국인이 우선이죠. 내국인이 먼저 우선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잘 살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게 그 외국인을 받는 거잖아요. 외국인을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땅덩이가 크고 계속적으로 이제 인구가 있어야지 그렇게 또 이렇게 확정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도 이민을 받는데, 그 이민을 뭐 어느 정도 받고, 지금 뭐 뉴질랜드는 모르겠는데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이민을 좀 많이 받다가 지금은 많이 까다로워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느 정도 그게 차면은 이제 이민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잉여 인력이 되잖아요. 잉여 인력.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민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입장에서 난 저 나라가 캐나다가 정말 살기 좋고 뭐 복지도 잘 돼 있고 뭐 이렇게 자연도 경관도 좋고 정말 경쟁도 덜 치열하고 난 저 나라가 살아야 돼.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왜 받는지, 이민을 왜 받는지, 굳이 필요 없으면 이민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 캐나다 입장에서요,
지금 왜 이민을 받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수요가 필요하고 어떤 쪽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이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답이 나오죠. 아마 그 역이민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은,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뭐 이렇게 뭐 향수, 고국에 대한 향수도 있고, 생각해 기대치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뭐 기타 자기하고 안 맞는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했으면은 역이민도, 한국으로 오는 역이민도 좀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잠깐 동안 그 전화 인터뷰, 뭐 전화로 제가 뭐 문의한 거죠. 전화로 문의하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물어보고, 제가 핵심적인 그런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방송, 만약에 제가 캐나다 이민 관련해 가지고 준비 관련해서 이제 더 문의를 드릴 일이 있다면은 좀 더 좀 디테일하게 다음 방송에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군대를 28살에 전역했는데, 그때 사실 외국에 나갈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섬에서 근무했거든요. 섬에서 근무했는데, 좀 전역하고 그러니까 좀 사람이 많이 그립더라고요. 예. 사람이 좀 많이 그립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전역하고서 여권 바로 만들어 가지고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예, 갔다 왔는데 거기도 섬이잖아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뭐 뉴질랜드도 그렇고 좋고, 호주도 그렇고 상당히 좋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10여 년 전 얘기니까 그때가 아마 이민이 더 까다롭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또 많이 또 워킹홀리데이나 그런 또 사람들도 또 많이 받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 만약에 제가 30살에 제가 그때 28살이었는데 그때 준비해 가지고 그때 갔으면은 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또 적응도 하고 뭐 노하우도 쌓고, 이제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더 이해하고 더 좋은 또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은 뭐 지금 선택해서 여기서 한국에서 결혼도 하고 뭐 아이도 좀 키우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번 주변에서 또 캐나다 이민 뭐 그런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조언도 듣고, 저도 좀 오지랖이 넓어 가지고 한번 전화 직접 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화 끝나고서 제가 말씀을 깨달은 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가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듣고, 그것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맞아요. 예. 캐나다 그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좀 일해주고 자기네 문화에 대해서 훨씬 더 흡수가 빠르고 더 정착을 빠르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또 그 발전적인 캐나다가 또 이렇게 뭐 인프라가 또 발전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캐나다에서 뭐 이민 관련해서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정책으로 사람을 이렇게 뽑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나는 한번 캐나다에서 한번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거기 한번 가가지고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한번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보겠다,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아니면은 좀 힘들고 다시 역이민 올 확률도 있고, 괜히 중간에 어중간하게 거기 있다가 또 한국에 오면요, 한국에 와서도 또 힘들어요. 한국에 와서 힘들고 이도 저도 안 되고, 정말로 그 잉여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디 가든지 자기 하기 나름이다. 근데
고생할 각오는 해야 되겠다. 고생할 각오는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서 준비 마음 단단히 먹고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회사에 거기 가서 뭐 인터뷰를 할 일이 있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더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